자, 우리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공부하고 있죠. 자, 여러분 교재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여기 진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공부하고 있죠. 자,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이제 동시에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개발계획이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면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결정된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무슨 계획이죠? 실시계획이었죠.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권자로부터,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인가고시는 실시계획에 의해서 2년 내에 공사 착수를 하게 됩니다. 공사 착수. 2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시행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사 착수하면은 재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하게 됩니다.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가 지정해요. 누구를 지정하느냐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추진기관,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시행자 중 지정할 수도 있고, 국가 등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도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들이 만든 조합과 같은 민간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이 부분을 교재에서 봐드릴까요? 네, 여러분 교재 296페이지.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박스에 봅니다.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묶어서 누구죠? 공공시행자, 공공부문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밑에 5번 옵니다. 5번 토지 소유자. 그리고 가로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 뒤에 보면은 사업대상 그 도시개발 사업 첨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가 사업을 할 수 있죠? 조합. 그래서 5번에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또는 뒤에 조합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도 도시개발 사업적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여기는 공공입니까? 민간 시행자입니까? 민간 부문의 시행자, 민간 시행자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공동출자법인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가 등 공공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 지정하는데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도시개발 구역인데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여기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권은 하나도 수용을 안 당하잖아. 그죠? 그럴 때는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이 만든 조합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여기 토지 소유권은 전부 강제 수용하고 보상하고 토지 소유자를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조합을 만들 수 있는 토지 소유자가 존재해 안 하잖아. 그래서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권자 지정했는데 일정한 사유에서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어. 변경 사유는 여러분 보시면 되지.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옵니다. 297페이지 보면은 시행자 지정 변경 사유 나와 있습니까? 3번에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서 발표하시고 특히 1번하고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의 수치를 혼동하면 안 돼. 알겠죠? 실시계획 인가 받고 몇 년 동안? 2년 동안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시행자는 변경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정보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토지 소유나 조합이 사업 시행을 지정을 받잖아요. 그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고시에 넣고 몇 년 동안? 1년 동안 실시구역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사업을 실시할 생각이 있어 없어? 없잖아. 시행자 바꿀 수 있죠. 2번, 1번, 2번을 묶어서 비교해서 딱 수치 구분하고 3번, 4번은 상식 아니에요. 시행자가 파산하고 부도났어. 실시구역 인가가 취소돼 버렸어. 그럼 시행자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서 단독으로 딱 하나 나오는 게 있죠. 뭐죠? 조합. 이 조합은 매년, 거의 매년 출제가 되듯이 변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조합은 솔직히 뭐 설명을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잖아. 외우면 되죠, 뭐. 네, 간단하게 도시개발 사업 절차만 복습해 볼까요? 한번 조합을 설립한 절차만 가정만 볼게요. 한번 보세요. 도시개발 조합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정관을 작성해야 된다.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야 돼. 국가를 만들려면 헌법이 필요하잖아요. 조합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정관이 필요한 거예요, 정관. 정관은 도시개발구간의 토지 소유자 몇 7인 이상이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조합 설립을 인가받습니다.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는, 누구에게 인가받죠? 이런 거 망설임 없이 누구에게 인가받죠?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네, 인가를 받으면 성립합니까? 아니죠. 인가받고 며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합니다. 이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조합이 법적으로 조합이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의 성립 요건은 뭐죠? 등기. 설립의 절차는 인가,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인가 신청할 때, 정관을 만들어서 인가 신청할 때 동의서 가져가야 되죠. 외워야죠. 사업대상 토지 면적, 면적 기준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총 숫자 기준 2분의 1, 면적 3분의 2, 총 숫자 기준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첨부하고 인가받고 30일 내에 등기하면은 도시개발조합은 성립, 그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조합 관련 사항은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장을 넘깁니다. 넘겨서 아무튼 297페이지 그 조합 관련 사항은 전부 보셔야 됩니다. 빠뜨릴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장 넘기면은 그 도시개발조합 설립 절차 금방 필기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들어요. 이렇게 이제 조합과 같은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그 시행자가 작성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뭐죠? 실시계획이 됩니다. 아, 중요하죠. 실시계획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 작성하는데 어디에 맞게 작성해야 되죠?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 작성해서 개발계획이 뭐죠? 실시계획 작성 기준이 되는 거야. 개발계획 밑에 적으십시오. 작성 기준이 되죠. 작성 기준.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됩니까? 개발계획. 아까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실시계획 작성 기준은 개발계획이고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실시계획 인가고시의 효가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시험이 나왔죠. 어려워요, 이 부분. 실시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발표하시고,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의제를 밑줄 긋고, 네, 길을 저기 길을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고시 내용 중에서 잘 들으세요.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고시 내용 중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실시계획 고시 내용 중에서 실시계획 고시 내용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의제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고시 의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기본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작년에 시험 나온 거예요. 기존의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내용이 실치계획고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실치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작년에 시험 나왔거든요. 작년에 시험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앞을 보세요.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기본서를 보셔야 된다고. 일단 설명 들어요. 여보세요. 여러분 도시개발사업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기 전에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기 전에 도시군관리구로 결정이 돼 있었어. 먼저 도시군관리구 결정이 있었다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가 돼 있었어. 그때 실지계획 인가 고시되기 전에 도시군관리구역으로 무엇을 결정했느냐면 그때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이걸 결정했어. 이제 생각날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예를 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100번지 도시개발구역 안에 100번지 1만 제곱미터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100번지 1만 제곱미터는 자연녹지죠. 100번지 1만 제곱미터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되어 있었어. 실치계획 인가를 고시하기 전에 도시군관리구역으로 도시개발구역의 100번지 땅은 자연녹지적으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고시가 되어 있었다고. 실치계획 인가를 고시하기 전 도시군관리구역으로 도시개발구역의 100번지를 자연녹지적으로 결정 고시에 뒀어. 근데 실치계획 인가를 고시할 때 100번지를 이 100번지 땅을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1만 제곱미터 100번지 땅을 자연녹지는 아파트 못 짓잖아. 그래서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고시를 해버리면은 실치계획 인가를 고시하기 전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사항이 실치계획 고시 내용에 일치됩니까? 저촉됩니까? 저촉되잖아. 이럴 경우에는 실치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걸로 본다 이 말이라. 실치계획 인가 전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된 사항이 그때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은 100번지를 자연녹지적으로 결정 고시해 뒀잖아. 근데 실치계획 인가 고시할 때 100번지를 3종 일반주로 고시해버리면은 도시군관리구역 결정 사항이 실치계획 고시 내용하고 일치합니까? 저촉됩니까? 저촉되잖아. 이럴 경우에는 실치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법은 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실치계획 인가 고시 전 도시군관리구역 100번지를 자연녹지로 결정 고시를 해 두어도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실치계획 인가 고시할 때 100번지를 3종 일반주로 고시해버리면은 법적으로 100번지 땅은 자연녹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3종 일반주로 변경된 걸 봅니까? 3종 일반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즉 실치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도시개발할 때 신도시개발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우선합니까? 실치계획이 우선합니까? 실치계획이 우선한 거예요. 이걸 법은 이렇게 표현해서 법 조문대로 시험이 나와. 실치계획 인가를 고시하기 전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실치계획 고시 내용에 저촉될 경우에는 실치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 부분이 작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은 잡으셔야 돼요. 이런 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실치계획 인가 고시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데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죠? 지금부터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은 전체적 흐름을 좀 들어요. 듣고 교재 같이 봐. 그래서 교재는 299페이지 그대로 두고 고개를 듭니다. 299페이지 그대로 두시고 고개 드시고 고개 들기 힘들죠. 네. 공부를 많이 해서 레버리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실력으로 막 채워졌어. 무거워서 그래. 자, 수용 방식. 물으면 대답하세요. 거침없이 대답할 것.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가가, 땅값이,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환제 방식.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나,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땅값이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때는 수용 방식이라면 나중에 보상금 지원할 때 사업비 부담이 커지잖아. 그래서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환지 방식.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이 뭐죠? 말씀하세요. 책이 없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이 뭐죠? 그렇죠.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좋아요.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보세요? 택지는 주택용지입니까? 공장용지입니까? 주택용지. 요즘에 신도시 주택은 단독주택 위주로 신도시가 건설됩니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 수도권에서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를 만들려고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을 해서 건설회사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수용 방식. 쉽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변에 아파트 위주로 그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된 지역은 대부분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방식입니까? 수용 방식으로 하시다 보면 돼요. 이건 저 외워놔야 돼.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봐요, 이제. 보자고. 그림을 그려서 보자고. 알았어. 이런 땅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만들려면은 이 동네에 택지 조성에 필요한 이 동네의 땅과 건축물과 가수원 임야는 전부 그대로 둡니까? 수용해야 됩니까? 수용하고 보상 절차를 마쳐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합니다. 토지 등을 수용해요. 공짜입니까? 보상합니까? 보상합니다. 사전 현금 보상의 원칙인데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죠? 그때 발행되는 채권의 이름이 뭐죠? 토지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이 뭐냐면 여기요. 여기 원주민, 여기에 건물과 집과 가수원과 그리고 논밭을 가지고 있던 원주민이 이것들을 강제 수용당하면은 현금으로 받아요. 원칙이 사전 현금 보상인데 일부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고 매수대금 일부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으로 발행되면 뭐죠? 토지 상환 채권이 되는 거예요. 토지 상환 채권은 채권자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해 줄 것을 조건으로 발행한 채권이 토지 상환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원주민이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당하고 토지 상환 채권을 받으면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권자. 채권자는 뭘 받죠? 도시개발이 끝나고 새로 조성된 택지나 건물로 상환받는 거야. 현금 보상입니까? 현물로 받게 되는 겁니까? 현물 보상을 받게 되는 거지. 이게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현금과 채권으로 보상이 끝나면은 보상했어. 수용하고 보상금 다 지급했어. 원주민은 그대로 있습니까? 쫓아냅니까? 쫓아내요. 그리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공사 끝나면은 공사 완료 보고서를 만들어서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인가고시는 실시 계획대로 틀림없이 공사가 끝나면은 준공검사를 하고 공식적으로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그럼 아까 배웠잖아요. 이렇게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가 공고되면 그 다음 날짜로 도시개발구역입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까? 해제된 것으로 본다.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의 다음 날 해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 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 완료 공고되면 대답해요. 이때 공사 완료는 이 동네에 택지 등 조성이 완료된 겁니까? 건축이 완료된 겁니까? 택지 등을 집단으로 조성해서 공급하는 게 목적이니까 택지 조성이 끝난 거야.
그럼 이 택지는 시행자가 가져야 됩니까?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건설회사에 공급해야 됩니까? 공급하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조성토지공급이라고 그러는 거죠. 조성토지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성토지. 이때 조성토지가 뭐죠? 택지 등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 중 3분의 1 이하, 3분의 1 이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원형지 공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공급되는 토지가 두 가지죠. 수용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신도시가 개발되면 그 동네에서 분양되는 땅이 두 가지라고.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범위 내에서 미개발된 원형지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셨죠? 근데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고.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할 때 공급 방법이 있잖아. 세 가지가 있죠. 원칙은 경쟁 입찰. 추천 방법 4개. 나머지는 수의계약. 그러면은 원칙은 경쟁주고 추천 방법 4개를 외우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답 찾을 수 있잖아. 이 추천 방법 4개는 안 외우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외우면 되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조성 토지를 공급하면 공짜입니까?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까? 가격. 수용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신도시가 개발되고 여러분들 택지나 상가용지 분양 받고 싶으신 분 있잖아요. 적금을 탔어. 6천만 원 적금 탔어. 좋으시겠다. 6천만 원 적금을 타면은 장롱석에 넣어두고 근총차고 지켜야 됩니까? 투자해야 됩니까? 결국 부동산에 묻어야 되잖아. 땅 사고 집 사야 되는 거죠. 땅을 사고 싶다. 그러면 아무나 사지 말고 수도권에 신도시 개발할 때 상가용지나 주택용지를 분양받으면은 낫죠. 왜냐하면은 가격이 감정가격이거든. 공급가격이 감정가격. 시가로 공급됩니까? 감정가격입니까? 감정가격. 그러면은 딱 당첨, 택지 분양을 받는 순간, 상가용지를 받는 순간 시가하고 감정가격 갭만큼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가는 그대로 있습니까? 자꾸 건물이 채워지면 오릅니까? 오르게 되잖아. 이런 것이 묻어야죠. 대출 좀 받고. 그죠? 항상 대출을 끼고 해야 돼, 부동산은. 처음부터 현금을 가진 사람, 100억을 가지면은 200억, 50억짜리 건물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50억 가지고서는 100억짜리 건물 사고 50억은 대출을 받아야죠. 왜요? 상가는 임대료가 나오잖아. 이제 그 임대료가 나올 수 있어야 되죠. 세도 안 나오는 곳에 건물 사면 안 되고. 그럼 잘 하시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가격, 감정가격 기준, 예외적으로 감정가격 이하로 싸게 줄 수 있어. 임대주택 용지 이런 거. 국민주택 규모 여의 공동주택 건설 용지, 학교 용지 등 공공시설 용지, 사회복지시설 용지인데 유료시설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용지 이런 것은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거든. 이거 시험 나오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원형지는 비쌉니까? 조성토지보다 공급가격이 쌉니까? 싸니까 원형지 개발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누가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 수의계약 원칙. 예외적으로 2위 이상 유찰되면은 경쟁 입찰 나올 수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가격 이런 것이 시험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준비하면 되죠. 그 다음에 원형지는 싸게 공급되기 때문에 원형지 개발자로 한번 선정되면은 원형지를 공급하고 금방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 매각이 제한되는 거야. 10년 범위 내에서 매각이 제한됩니다. 매각 제한. 국가 등은 매각 제한을 받아 안 받아? 국가지자체 등은 매각 제한을 받지 않지. 이런 것들에 설명 다 했잖아, 이제 수용 방식 여러분이 공부하면 되죠. 단, 그것도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몇 가지 설명을 하지 뭐. 자, 보시고 299페이지. 네. 299페이지에서 2번에 봅니다. 그 위에 뭐 수용 방식 전체 흐름 잡기는 금방 해드렸고 수용과 사용 방식 내용 나와 있습니까? 수용 주체가 누구죠? 시행자는 동그라미 시행자.
시행자. 원칙 밑에 시행자는 돼 있죠.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토지 수용 주체는 누구죠? 시행자. 지정권자입니까? 시행자입니까? 시행자. 지정권자에 섞으면 안 된다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다. 시행자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시행자 동그라미 하고 밑에다가 아니야 적으세요. 누구죠? 지정권자.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시행자만. 아니야. 누구 아니라고요? 지정권자가 아니야. 그 다음에 민간 시행자의 토지 수용 요건은 살짝 외우는 거 아닙니까? 줄 거죠.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줄 거죠.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 총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 이상의 동의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할 때 준용되는 법은 무슨 법? 토지 수용에 준용되는 법은 무슨 법? 공치법. 줄 거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특례가 허용되죠. 4번하고 5번을 묶어서 특례. 시험은 어디서 나오죠? 특례에서 시험 나옵니다. 특례를 묶어서 발표하시고 그거는 암기 좀 하시고 이런 것 암기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면 고발하겠어. 거기 드시죠? 저 좀 보세요. 이 청년의 눈을 보세요. 앞에 보시고 청년 맞죠? 그럼 요즘에는 그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인구 분표포 사회 시간에 있었잖아 이거 그죠? 요즘에는 유엔이 그 청년의 연령을 64세까지입니다. 64세까지 청년으로 봐요. 유엔에서 우리는 대개가 뭐죠? 청년이야. 청소년은 없죠? 다 청년이지. 지난주에 도시군 객실 사업을 할 때 제가 필기도 해드리고 여러분이 또 필기하고 하더라고. 저를 보고 이야기해요. 공지법상 토지 수용 요건이 뭐죠? 1번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되지. 공지법상 토지 수용 요건 1번이 공익사업에 해당할 거. 두 번째가 뭐죠? 공익사업에 대한 국토교통장로부터 사업 인정고시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공익사업일 것, 사업 인정고시가 있을 것. 이 두 가지가 공지법상 토지 수용 요건이야. 이거 아직까지 안 해오신 분, 지금 이거 낯설 하시는 분은 안 되는데, 그럼 반칙이지. 그러면 안 되지. 들어보시고. 근데, 지난주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됐어. 근데 우리 도시개발법은 봐요. 299번이 제일 밑에 봐요. 수용 대상이 될 줄 것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뭐하죠? 고시한 경우입니다. 줄 거예요.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그럼 잠깐만요.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동네에서 수용해야 될 토지와 건축물의 세부 목록표를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고시한다 이 말이야. 세부 목록 고시가 뭔지 알겠죠? 몇 번째 토지 소유권 수용 대상인지, 누구 건물이 수용 대상인지, 수용 대상이 될 토지와 건물의 세부 목록표를 만들어서 그 목록표를 고시한다 이 말이야. 이를 세부 목록 고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조사에서는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이것을 공지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되는 거야. 이거 안 외우면은 진짜 안 돼, 진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하면은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은 재판 신청합니까?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합니까? 재결 신청. 그때 재결 신청 기간은 책자 넘겨요. 재결 신청 기간은 공지법상 원칙은 공익사업 인정받고 1년 안에 가능하잖아.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잖아. 근데 우리 도시개발법은 특례를 허용합니다. 줄 거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이 3년이면은
3년이 종료한 날까지 3년 내내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재결 신청이 허용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넘깁니다. 넘겨서 토지 상환 채권, 원행지 공급. 자, 원행지 공급은, 네, 잠깐 교재 한번 봐요, 교재. 아까 설명 다 드렸으니까 살짝 체크해 드릴게요. 원행지 공급과 개발은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 빨리 줄 거야 됩니다. 빨리 줄 거야 됩니다. 늦으면 안 돼요. 300페이지 딱 중간을 보고 있습니까? 300페이지 딱 중간에 동그라미 1번 원행지, 거기서 시행자는 지금부터 빨리 비출 거예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밑에다가 원행지 공급 목적이야. 공급 목적.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를 공급한다 이 말이야. 네, 이 공급 목적이고 그 밑에 줄 거예요. 끝에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 절차가 돼요. 그래서 원행지 공급은 지정권자의 승인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줄 거 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째 줄 거죠. 공급될 수 있는 원행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죠? 3분의 1 범위. 아까 말씀드렸잖아.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이내로 원행지 공급 면적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 안에 기억부터 미음까지 들어있죠? 앞으로 묶어요. 누구죠? 원행지 개발자. 원행지 개발자로 빨리 적어요.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죠.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가 빨리 동그라미 합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 원행지 개발자 공모의 공개 모집이죠. 공모에 선정된 자. 거기서 기역년 뒤것은 뭐죠? 공공개발자. 리얼하고 미음은 민간개발자. 그 중에서 특히 미음은 별표 줄 거죠. 원행지를 학교 동그라미, 공장 동그라미 이거요. 원행지를 학교나 공장 용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민간개발자여도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301페이지 6번. 국가 지자체를 제외해 줄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한 원행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원행지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제한됩니까? 제한. 근데 10년 범위 내에서 제한 기간이 세 번째 줄에 가로에 나와 있어. 기간은 완료일로부터 몇 년? 5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몇 년? 10년. 그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매각이 제한되는 거예요. 먼저 끝나는 기간,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라고. 이걸 설명하려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 그래서 고개를 드시죠. 고개 드시고 설명 들으세요. 나올 것만 콕콕 집어서, 네, 또 설명이 필요하면은 현장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앞에 보시고, 여기 봐요. 여러분, 여기서 미개발 전체 구역,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 중 3분의 1 범위 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되면 뭐죠? 원행지잖아. 이거는 조성 토지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싸거든. 그러니까 이걸 공급받는 순간 특혜가 되는 거야. 싸게 받아서 공장용 지으려고 대기업이 공장 지어서 우리 일자리 만들고 수출하라고 원행지를 싸게 줬는데 이걸 공장 용지로 개발해서 비싸게 땅 장사하면 돼? 안 돼? 못하도록 만든 거야.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땅 장사 안 하죠? 매각제를 안 받는 거야. 한번 봐요. 원행지를 공급하려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원행지를 공급하려면은 원행지를 공급받을 자하고 뭐 하죠? 계약을 씁니다. 공급 계약. 원행지 공급 계약을 한단 말이야. 이 계약서 쓴 날로부터 원행지 공급 계약서를 쓴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 다음에 원행지를 공급받아서 이게 미개발된 상태로 산하고 농지를 그대로 받았잖아요. 그대로 둡니까? 개발합니까? 개발하지. 이걸 이제 이거 임야 농지를 형질 변경해서 개발한단 말이야. 원행지 공사 끝나면은 원행지 개발 공사 끝나면은 공사 완료 공고하는데 그 원행지에 대한 공사 완료가 공고되면은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몇 년? 5년. 이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
계약서 쓰고 10년이 먼저 끝났습니까?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5년이 먼저 끝났습니까? 5년.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는 먼저 끝나는 기간, 이 기간 동안에 매각을 허용합니까? 제한합니까? 그 뜻이야. 이거 구분해야 돼. 원형지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원형지를 공급받아 공사를 하고 그 공사 완료,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5년. 둘 중 먼저 끝난 기간, 빠른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 없다. 이 숫자를 바꾸면 안 돼. 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하면 틀린단 말이야. 계약서 쓰고 10년.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5년. 이걸 구분하시라고. 이해가 됐죠? 이래도 못 외우시면은, 아, 여긴 없어. 다 외우실 거야. 오케이. 다음 들어오세요. 나머지 참고하시면 돼. 이런 거 보시면 되고. 토지상한 채권 오시고, 4번 오시고. 자, 오늘 토지상한 채권 누가 발행합니까? 시행자는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동그라미. 밑에 적어요. 발행자. 빨리 적어요. 이건 외우면 되는 거잖아. 시행자는 줄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 동그라미 2번, 방금 출권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뭐죠? 발행 요건.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대금 전부 지급입니까? 일부 지급입니까? 일부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매수대금 전부를 토지 상환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부 동그라미 해야 되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대금 일부 지급을 목적으로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줄 거예요. 민간이 발행할 때는 임의 발행입니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조건으로 합니까? 민간 시행자는 지급 보증을 조건으로 발행해야 됩니다. 왜요? 나중에 채권자에게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해서 갚아야 되는데 민간은 안 갚을까봐 지급 보증을 조건으로 민간 시행자는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은 민간만 지급 보증을 조건으로 하고 공공시행자는 지급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내려가요.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은 누구로부터 승인받죠?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누가 정하죠? 이율 동그라미. 이율은 누가 정하죠? 발행자가 정함. 이 다 외워야 되는데 발행자가 정함 줄 거 없고 이율은 발행자가 정합니다. 그리고 채권은 김용식 증권 동그라미. 그리고 니은번 별표. 명의이전 방법이야. 토지상환채권의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이야. 자, 명의를 이전할 때는 취득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새로 토지상환채권을 새로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취득한 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명의이전이 이루어집니까? 채권 원부입니까? 채권 원부 동그라미예요. 새로 취득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명의이전이 이루어지기 명의이전 방법이에요. 시험 올 때 이렇게 나온다고. 토지상환채권의 명의를 이전할 때는 새로 취득한 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에 기재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채권이 아니고 뭐죠? 채권 원부. 넘겨요. 나머지는 보시면 되지. 그리고 발행 규모 제한을 받죠.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해야 될 토지나 건축물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나 분양 건축물 면적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분양 대상 토지나 건축물 면적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될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이 분양 대상 토지나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내려옵니다. 5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조성 토지 공급을 동그라미에 제목에 조성 토지 공급.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부터 원행지 공급입니까? 조성 토지입니까? 조성 토지. 잠깐만. 아까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은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건설에서 공급될 수도 있고 미개발된 원행지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 있잖아. 그 원행지 공급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였죠. 지금부터는 원행지가 아니고 뭐죠? 조성토지. 조성토지가 뭐죠?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 알겠죠? 조성토지가 뭐죠?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 공급방법, 경쟁입찰 원칙, 추첨하고 4개 암기, 나머지는 수익계약, 가격은 감정가격,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암기. 그럼 수험 준비 끝. 수업도 끝. 그러면 안 되죠. 자, 오세요.
교재 체크해 드릴게요. 1번, 5번, 302페이지 저 위에 큰 5번 밑에 양가로 1번, 양괄호 2번. 조성토지 공급계획 작성 제출. 이거 너무 중요한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X, X. 조성토지 공급계획은 승인 대상이 아니고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는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어. 제출 동그라미 너무 중요해. 제출을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아니야. 뭐죠? 승인. 아까 오렌지 공급은 승인 받죠. 지정권자의 승인 받잖아요. 토지상환 채권 발행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조성토지 공급 계획은 승인 대상이 아니고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지정권자에게 승인 받습니까? 제출 의무가 있습니까? 제출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용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그 지정권자의 승인 대상이 아닌 것은 뭐죠? 조성토지 공급계획은 지정권자의 승인 대상 이런 것은 제가 이렇게 콕 집어드려도 나오면 실수예요. 저도 가끔 무심코 읽으면 이게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거. 콕 집어서 늘 이런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실력이 없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보일 날이 있다니까. 연습해야지, 연습. 내려와요. 조성토지 공급방법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토지의 공급방법 찾으셨습니까? 별표하시고 기억니은 띄고 내용이 돼요. 앞에 묶어서 암기. 수용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원칙이 뭐죠?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한다. 줄 긋고 밑에 원칙. 수용방식으로 조성된 택지 등을 공급할 때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라니까.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서 수용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택지나 상가용지 분양받으려면 입찰에 참가하면 돼. 경쟁 입찰이니까. 적금 타서. 아셨죠? 그 다음에 추천 방법. 추천 방법은 암기해야 돼, 암기. 꼭 암기. 앞에 저거 암기라고 하지 마. 꼭 암기죠. 이거 안 외우면 안 돼. 빨리 줄 거예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줄 긋고 동그라미 1번. 그 밑에 공공택지 줄 긋고 2번. 그 밑에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및 공장 용지 3번. 이 세 개는 추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그때 국민주택 규모는 알고 있죠? 주거적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법에서 배우잖아요. 주택법에서 배우시잖아요. 그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주택법상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및 공장 용지는 추천.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뭐죠? 수의계약. 그렇게 답 찾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암기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참고하는데,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A번 줄 거예요. 상식이잖아요. 학교용지와 공공청사용지는 비싸게 줍니까? 경쟁입찰합니까? 수의계약을 줘야 됩니까? 수의계약을 줘야지.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상식이지 뭐. 2번. 토지 상환 채권자에게 토지를 상환할 때도 채권자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자에게 그죠? 수의계약을 줘야지 뭐. 경쟁입찰을 붙이면 안 되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려와요. 3번. 303페이지 딱 중간에 조성토지 가격평가. 조성토지 공급 가격 원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정가격 기준이에요. 감정가격. 근데 예외적으로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죠?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기본서 암기해야 돼, 이거. 뒤에다가 감정가격 이하 적어요. 가로해가지고. 수용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가격을 감정가격 이하.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기본서 암기. 기본서 암기해야 돼, 이거. 하셔야 됩니다. 기본서 암기라고 적어주세요. 감정가격 이하는 기본서를 찾아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기본서에 가면은 암기할지도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무슨 방식이었죠? 수용 방식. 그러면은 한지 방식은 칠판 정리하고 쉬었다 가셔야 되겠죠? 네. 좀 쉬겠습니다.